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흘째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는데요. 장 여러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상대 지수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10거래 만에 나온 가운데 기관의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202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엿새 만에 랠리를 멈추고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죠.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우면서 202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는 좀 동반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0.21포인트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전일 종가 부근이 2022포인트대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지도 확인해보죠. 예, 어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 코스닥인데 오늘 반등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0.41% 상승한 645포인트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도 속에 삼성전자가 4%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던 하루인데 오늘 추가적인 약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현대차 다시 반등하면서 0.59%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1% 이상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개장주인 셀트리온이 어제 급락이어서 오늘도 파란불 나오고 있죠. 추가적인 하락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가 1% 이상 반등 예상되는 가운데 동서가 1.23% 강세, CJENM이 0.9% 약보합에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찬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반등 여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 개장전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개장전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찬 대표님. 네, 오늘장 일단 아침에는 일단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된 상황에서 일단 수급을 좀 보면서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연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주도주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도주는 대형주의 주도주라 말하기 좀 힘들고요. 네. 코스닥의 주도주들, 뭐 바이오 섹터가 됐든, 네. 뭐 게임 쪽이 됐든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어쨌든 해외발 이슈가 같이 맞물리는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아침 시장 움직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코스닥을 이끌었던 주도주, 바이오 게임주들의 반등 움직임을 확인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은 오늘 개장 전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국 증시가 중동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또 눌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동에 대한 우려감은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또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자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에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흘째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유럽 증시도 쉬어간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자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최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비슷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0.03% 강보합권에 출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반면 코스닥 지수가 낙폭 컸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강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찬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강보합 혹은 약보합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023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서부터 이번 주까지 큰 뭐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옆으로 좀 갈지자 행보를 좀 보였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도 그런 모습이 좀 더 연출이 됐었고 어저께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흘러내린 건데 미국발 증시 약세가 코스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에 동조하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탈동조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좀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뭐 반등도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4% 올라가지고 645포인트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과거에도 본다라면은 당일이나 뭐 그 악재가 터진 날은 의외로 좀 선방했던 모습을 띄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그 이후에 후반영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적도 있었고요. 또 금요일이라는 약간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의 전략대로 조금 변동성 높은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베이시스가 조금 꽉 꼈어요. 딱 보이는 게 한 1.9대에서 형성됐던 부분들 1.8, 1.9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주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어저께 후반서부터 좀 꺾이는 모습들 그래서 1.4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선물 베이시스가 1.5 전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보실 때는 베이시스 움직임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1100원대에서 까지 이제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3원 정도 하락을 해서 1105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 3개월 가까이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지 수렴을 좀 하고 나서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서 올라갔다가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 1100원대로 좀 회귀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1100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워낙 강세를 띄기보다는 1100원대에서 약간 눈치 보기 그러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46포인트로 0.5%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볼 텐데 어제 무엇보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자 모두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수급 동향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398억 원 정도의 그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100억 정도, 그리고 금융투자, 연기금, 국가지자체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6억 원, 기관들이 18억 원, 금융투자 17억 원, 역시 이제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개인들의 물량입니다. 이 개인들의 물량은 개인들의 물량으로 움직이는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 재료가 발생되면서 종목들이 좀 급등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지금 종목들의 업종 지수 전반적인 그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중형주 쪽에서의 기관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본다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특징적인데 오늘 의약품 쪽에서 18억 원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쪽에서 30억 원 정도의 이제 매수가 또 붙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통업 쪽에서는 이제 47억 원 정도의 매수세. 그리고 추가 다른 업종 자체로 본다면 아직까지 이 업종 외에는 특별한 이제 추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의약품 쪽에서 이제 18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바로 이 거래의 전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거품 논란이 또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전 거래의 국내 시장은 또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일단 테마성 재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철강 금속 쪽에서도 이제 수급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를 본다면 유럽 쪽에서 중국산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내수 경기가 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 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통업주 같은 경우에 디스카운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해소되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통업에 대해서는 저가에 대한 매수 관점도 한번 견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천 대표님께서는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주와 게임주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셨는데 오늘 게임빈과 컴투스는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종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업종 분위기 일단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고르게 지수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아침에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철강금속 쪽이 가장 큰 이슈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대하이스코, 하이스틸, 그리고 현대제철 이 세 회사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하이스틸은 상한가, 현대하이스코는 한 9%대, 그리고 현대제철은 4%대 정도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현대그룹 관련된 철강주들이 철강 업종군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군들 보신다라면 일단은 최근에 약간 지수가 좀 빠지면서 대안주로 좀 내수주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오는 업종군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고르게 일단 상승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학주들이 조금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유주하고 롯데케미칼 등 정유화학주들은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띠고 있는 모습들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주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타이어주들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띠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페인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1%대 전후로 해서 화학주들도 일단 유가 혹은 유럽 그런 영향을 인해 가지고 그 화학주 내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던 대우건설 같은 종목군들 일단은 뭐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다른 대형 건설사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견조한 흐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운동 장비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적 반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통신, 뭐 금융, 뭐 증권 쪽으로 해가지고도 괜찮다. 특히 증권 쪽이 오늘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0.8%대 정도 업종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뭐 제약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업종군들이 제약 바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목군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인포피아가 좀 강한 흐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 뭐 에스트파마, 대한유팜도 4에서 5%대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조금은 분위기가 우리나라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주의를 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한빛소프트, 네오이즈 인터넷, 소프트맥스, 게임주도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조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 중심에서 반발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에 조금 쉬어갔던 IT 부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려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또 갤럭시 X에 대한 기대감, 또 LG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품주들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지표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일본의 2월 실업률이 3.5%로 집계되면서 전달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달 3.6%인데 0.1%포인트 낮은 3.5%로 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또 일본의 2월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둔화세를 촉하면서 현재 2% 상승했다는 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초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원달러 환율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 완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으로 원화 또한 이에 동조하며 3원 하락한 1,105원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열말 내고 물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조금 더 하락폭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엔화는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군사작전 돌입 소식에 따른 중동 불안으로 인하여 달러와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118엔 초중반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 호조로 인하여서 119엔 초반대까지 하락폭을 회복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도 엔화 하락에 동조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저가는 1,106원 25전이었으며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2원 9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NDF의 하락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세로 시작한 외환시장은 중동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당국의 경계심으로 인하여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여기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동 불안에 따른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움직임과 그리고 미국 주간 고용지표 호조와 미국 서비스 PMI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전환도 다소 매수 심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당국의 실개입 추정 움직임으로 인하여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상승 매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외국인 배당 지급 시즌이 시작된 부분들도 원화 상승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월말과 분기말로 인한 내고 유입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엔화 강세에 동조하는 매도 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승 이슈와 하락 이슈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1,100원 중반대에서 치열한 공방의 변동성 장세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 쉽게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1,1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100원에서 1,11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분기말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 압력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가할 거란 전망의 수혜주들이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주와 화학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될 거란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합병 성사되면 국내 2위 철강업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 대표님. 네, 일단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을 한다라는 연내 합병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직 계열화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좀 어쨌든 뭐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를 뭐 나눠서 하기보다는 합병을 시켜서 수직 계열화 시키고 또 이제 이들 업체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각 업체별 현대제철대로 현대하이스코대로 계속 M&A를 했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합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절감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익성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철강 시장이 그렇게 썩 녹록한 편은 아니죠. 아직까지도 중국의 이제 덤핑이라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포스코의 이제 거의 이제 버금가는 포스코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결정력 부분들에서도 조금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한 4%대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한 76,000원대까지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들, 현대아이스코도 한 8%대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제철은 일단은 지금 한 78,000원대, 77,000원대 매물대, 이 자리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 최근에 어느 정도 그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상황에서 반등을 주는 상황이고, 한 6만 한 7, 8천원대 매물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합병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막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겠죠. 두 회사가 합치는 것이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의 반등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미리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AIIB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유럽 국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러한 그 자금 자체가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제 개발을 좀 못한 기업군 그 국가들에 대해서 인프라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기금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재작년부터 이제 좀 눈을 좀 돌린 것이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이런 쪽에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교두보를 탄탄하게 다져온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뭐 대림산업 이런 기업군들이 계속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화학주들, 뭐 정유주들 이런 어쨌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과거에도 보여줬고 지금도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관련된 업종군들, 뭐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 업종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는 뭐 롯데케미칼, 뭐 LG 화학, 뭐 정유주 이런 종목군들인데, 일단 뭐 근데 기금이 조성된 부분들도 있고, 이 출범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도로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 이거 당장 자금이 집행이 되고 또 이것들이 뭐 엄청나게 한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120조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한된 움직임을 띌 가능성이 높고, 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건설의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주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반등 소식에 정유주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간밤 국제유가도 이틀째 급등세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SK텔레콤은 7일간 당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는데, 주가 하락폭 좀 미미합니다.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의 향후 주가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오늘 일단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네. 일단 중동 지역 쪽에서의 그 사태가 결국은 유가 반등으로 이어졌죠. 유가 추이 잠깐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51.43달러 정도, 그 전 거래일 4.5% 정도의 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유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닥권을 뭐 형성하는 그 정도의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서의 그 불안감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유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을 시도 중이고요. 하지만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지만 바닥이라는 걸 완전히 확인하지는 분명히 않았어요. 그래서 정유주들이라든지 또는 화학주들 이쪽에서 뭐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이제 불어닥치지 못했던 이유는 유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또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지역의 사태까지 같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유가는 이런 갑작스런 이런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가 반등 자체는 어쨌든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반등이 아니지만 결국은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만한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가 상승에 대한 관련주들, 정유주들이나 또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유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유주들 중에서 본다면 SK 이노베이션 1.9% 그리고 GS, S-오일이 1.9%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화학주도 역시 뭐 롯데케미칼이 지금 3% 정도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반등에 좀 의미를 좀 둔다면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에너지, 정유주들 그리고 화학 업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 이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지난 1월 달에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 정지하고 235억 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그 제재, 이로 인해서 이제 SK텔레콤 쪽에서의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합권 정도의 수준이고요.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폭의 지금 하락세 정도, 그 정도의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통신주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결국은 이제 스마트 기기 쪽에서의 전반적인 그 제품들은 통신사를 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갤럭시 S6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뜨겁고, 이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면 통신업체들 전반적으로 시장은 또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통신업체들을 또 끼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제품들이 결국은 데이터들을 또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신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좀 멈춰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횡보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관점을 우리가 이제 유지시켜 봤을 때는요. 지금 이런 이제 단기적인 악재, 이런 악재가 발생됐을 때 주가가 밀린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분명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오늘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기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키움증권이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하면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3%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인데 중국 제약사의 지분 매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오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죠. 4% 이상 오르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네, 일단 다우기술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금융, 전자, 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우기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키움증권이거든요. 키움증권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이제 인터넷 이쪽 이제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 이런 부분들이 출범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키움증권이 지금 일반 은행에다가 연 한 200억 규모의 수수료를 조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번에 없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씩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다우기술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기존에도 이쪽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높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까지도 좀 사업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인데, 다우 기술은 전통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로 구분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뭐 최근에 키움증권이 많이 올라왔다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키움증권 다우 기술의 시가총액이 한 6,80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키움증권의 가치가 한 7,390억 정도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키움증권의 주가는 뭐 등락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키움증권을 다 판다고 하더라도 다우 기술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부동산도 한 2,4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업 가치도 한 2,000억 정도가 되고, 지분 가치도 한 1,500억 정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도 같이 마련하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3.6% 정도 형성을 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자산 가치가 높은 약간 이제 저평가된 기업군들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단번에 이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올해 이미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16,000원, 15,000원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위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수렴이 끝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는 매매를 좀 하시겠다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를 안착을 확인하고 거기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의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미코젠이 뭐 강하게 3.7%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사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제약시장에 본격적으로 어떤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신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생산 단가도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올해 매출이 한 39% 정도 늘어난 한 10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한 63% 증가한 한 5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 중국 기업 인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이미 주가가 좀 반영된 측면도 좀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45,000원대에서부터 급등세를 띄었었던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 이슈로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불확실성도 나왔기 때문에 당장 치고 나가기보다는 조금은 한 58,000원, 6만원 중심으로 해서 행보세가 나오고 나서 이격도 조절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무리하게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시간을 좀 갖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미코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피 새내기 주이죠. NS쇼핑이 상장 첫날 9%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시초가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군요. 새내기주 접근법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 오늘도 약세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죠. 수익성 저하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거래도 좀 적고 꾸준히 차트는 우하향하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LG전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황민영 매토님. 네. 오늘 NS쇼핑이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모가가 23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 22만 7천 원에 일단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현재 22만 3천 원 정도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NS쇼핑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료 위주의 그 홈쇼핑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도 NS쇼핑이 좀 크게 반등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NS쇼핑 음식료 쪽에서의 그 홈쇼핑 자체가 사실 수요는 꾸준합니다만 어떤 큰 폭의 성장을 보이기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뭐 가격대에서 지금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따라붙기는 좀 따라 붙는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초가가 형성됐을 때 공모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에 첫 번째 봉에서의 그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NSC쇼핑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NSC쇼핑을 바라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나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장에서는 일단 보내시고 다음에 이후에 조정을 계속 좀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가 바로 LG전자인데요. 자, LG전자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0.84%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LG전자 쪽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지금 TV 쪽에 대한 실적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되게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LG전자가 과거에 스마트폰 쪽이죠. 핸드셋 이쪽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LG전자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요. 스마트폰 쪽, 이 핸드셋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 매출 비중이 30%대로 완전히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LG전자가 뭐 TV 쪽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 쪽을 만약에 노려보게 된다. 그렇다고 한들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는데 이게 갤럭시 S6죠. 시장에서의 반응이 워낙 뜨거워요. 그래서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6를 어떻게든 넘어설 만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LG전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LG전자, 굳이 LG전자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한다면 LG전자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LG전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아쉽더라도 지금 현재는 조금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LG전자까지 주가 흐름 전망을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양시장 다양히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이미 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유창 대표님. 네,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모멘텀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좀 이번 주 월말 효과를 좀 기대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2050포인트대에서의 저항을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치고 나가지 못했고, 또 어제부터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해서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뭐 그저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습니다만은 뭐 미국 증시 하루 한 방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처참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도격청청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갈지자 행보, 변동성 높은 갈지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을 갖고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일 월초 4월 첫째 주 정도 흐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장 초반에 바이오 관련주 좀 반등을 확인해 보셨는데 셀트리온이 그래도 오늘 좀 1% 이상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의 의미 그냥 기술적인 뭐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셀트리온이 뭐 오늘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좀 하락을 좀 큰 폰하다 보니까 네. 그저께 좀 치고 나가려고 했던 분위기에 좀 꺾였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한미약품이라든지 기존 대형 제약사들도 고점을 치고 나가기보다는 약간의 주가가 옆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을 생각할 수 있겠고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께도 오늘 개장 이후로도 어떤 점 좀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좀 포인트를 두시나요? 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의 반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꺾일 때
극적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주거나 꺾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단기적이 아니라 그 시기 이후부터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쪽에서 이런 사태 자체가 유가를 또 끌어올렸고요. 이 끌어올리는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분명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정유주들 그리고 이제 화학주들 역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업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학 쪽에서는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나프타 가격 원료죠. 원료인 나프타 가격 역시도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의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본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정유화학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건설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반등에 주목해 보면서 정유, 화학주, 건설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황민영 멘토님도 이번 주말에 강연을 여신다고요. 자세하게 소개 도와주세요. 네,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제 토요일 날 부산 지역에서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광모 멘토님이라고 같이 이제 합동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부산 지역에 처음 내려가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거에 대한 그런 보답은 저희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째 개장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유지하다가 장중 파란불이 잠시 들어오기도 했었죠. 현재는 0.34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202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보다 0.02%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볼 텐데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외국인의 매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강하게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690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개인주 381억 원, 기관이 35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보죠. 현재 강보합권 흐름 역시 유지하고 있죠. 0.36% 오르며 644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2.3포인트 오른 모습이네요. 수급 동향도 확인해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40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48억 원 매도합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9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입니다. 해외발 리스크로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 증시 유동성 장사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해보자. 김현경 주식팀장은 1분기 실적 개선 가능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도 1분기 실적 개선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에서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로 전략을 변경해 줬는데 오늘 때 실적 개선주 관심을 갖자고요. 자세한 전략 들려주시죠. 예,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 2050선을 앞두고 7거일 연속 주식형 펀드 자금출이 이어지면서 약간 승고르기 양상이 이루어졌고 코스피가 그래서 2020까지 좀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6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1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합권 근처에 있는 코스피이지만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 증시 급락세로 약세 출발했던 코스피는 그 어저께 장중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권 국가들이 예멘 시아파 반군에 대한 공습 개시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어저께는 좀 확대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 더 밀리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지금 바이오주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작년 3월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중 3월에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작년의 학습 효과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이런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이제 하락을 하고 다음 주에도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럴 때 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50까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은 하락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빨리 올라올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4월 이제 5월 이제 실적 발표 계속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실적 개선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현금 50, 주식 50의 비중을 유지하고, 지금 밑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좀 많이 해볼 만한 종목들은 1분기 실적 개선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선은 제가 봤을 때에는 유가가 지금 굉장히 좀 상승은 했지만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도 소재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증권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대형 제약사 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금을 50%로 늘리되 1분기 실적 개선주였죠. 유가 하락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상현 대리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선물 파워 맥점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 260지지에 실패한 이후 이틀째 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황 분석해 주시고 파워 맥점까지 잡아주시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413억 선물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699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339억 순매수 중인데, 지금 개인과 기관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오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선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 284계약 순매도, 외국인 709계약 순매수, 기관 445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지금 현물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각각 다 취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선물과 선물 모습만 비교하자면 이 정도 물량은 해증 물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물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9,914계약 순매수, 풋옵션 6,542계약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549계약 순매수, 풋옵션 6,132계약 순매수 중이고, 기관은 콜옵션 12,377계약 순매도, 풋옵션 11,906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위아래로 계속 막아놓은 형국이고, 어디든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는 도중입니다. 선물을 모두 다 분석을 해도 그렇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장 후반부와 약간 모습이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상승 기대감을 조금씩 계속 좀 키워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모습 자체가 지금 어제 장 후반부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선물로 상승을 이끈 이후에 풋옵션 매집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쫙 가격을 밀어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격을 좀 끌어올렸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하락 움직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주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58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60, 하단 1차 지지선이 256.50, 하단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오전부에 260 가격을 탈환을 실패한 이후에 계속된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특징점은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 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승 반전을 주도하던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집한 이후에 급격한 하락 시세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개인들이 옵션에서 큰 손실을 입었던 날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개인들의 많은 콜옵션 물량이 손실을 입힌 결과
올라갈 때 부담감은 조금 덜어진 상태이며 오늘은 장중 큰 변화 없이 옵션 프리미엄을 죽여놓은 이후에 다음 주부터 다시 상방 트라이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초가는 257.70으로서 전일 1차 지지선이었던 258 밑에서 시작하였으며 한 번의 저항 이후에는 현재는 258 아래에서 약간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오전 선물 상승 흐름을 외국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끄는 방향성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장세는 박스권 장세나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예정이니 주요 지지저항 가격 부분에서는 항상 포지션을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를 진행을 하셔야 안전한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들이 위아래 꼬리들을 좀 길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들 자체는 현재 시장 자체가 상방으로 강하게 밀지 하방으로 강하게 밀지 지금 확실하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로 거래를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박스권 전략이나 변동성 전략들 주요 지지 저항선들에서 매수 매도를 해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오늘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만큼 박스권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는 대외 변수가 등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대외 변수 흔들리지 마시고 현명하게 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